오늘은 선물에 관한 개념 설명이나 전략에 대한 얘기가 아닌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포함해 많은 분들이 왜 해외 선물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흔히들 선물은 원수에게 추천해준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깊이 1순위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상반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선물 거래 대금은 1700조가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선물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될 수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일 수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 어쩌면 그리 특별하지 않은 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어렸을 적부터 주식은 위험한 것,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부모님을 비롯해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오로지 적금이 부의 축적만일 줄 알았던 A씨는 성인이 되고 월급을 받게 되면서 다양한 재테크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적금이라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밖에 몰랐던 A씨에게 펀드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원금의 손실이 있지만 시중, 서적이나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립식으로 꾸준히 3년에서 5년만 보유하면 은행의 적금의 몇 배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금과 펀드, 예금으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던 그는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자랑 아닌 자랑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 액수는 동료와 똑같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몇 배나 차이 났기 때문입니다. 곧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조급해진 그는 동료에게 술 한잔을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비법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동료는 테마주 위주로 사고팔고 했더니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원금의 몇 배를 벌게 된 것입니다. 펀드에 만족하고 있던 A씨는 동료의 주식 계좌를 본 다음날 비대면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방이나 카카오톡 오픈방, 유료 리딩방을 통해서 신나게 매매했던 A씨는 처음에는 쏠쏠한 수익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매매 원칙 없이 늘 따라가기 바빴던 그의 계좌에 위기가 부딪히게 됩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라 하루에도 지수가 몇 프로씩 움직였지만 전혀 신경도 안 썼던 A씨의 계좌는 소위 녹아내리게 된 것이죠. 수익을 지키긴커녕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A씨는 원금을 복구하려는 욕심에 몰빵 투자만 고집하다가 점점 줄어드는 계좌를 보고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해외 선물, 국내 선물보다 더 다양한 종목들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지닌 해외 선물은 그에게 곧 원금 회복이라는 달콤한 꿀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식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매매 원칙 없이 리딩방을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자금만 줄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야말로 자신의 원금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매를 전보다 더욱 열심히 하고 휴일날이며 하루종일 PC 앞에 앉아 차트를 들여다보지만 말 그대로 들여다만 볼 뿐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복귀 없이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다 1년이 지나 모든 자금을 탕진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해외 선물은 독이 든 성배였구나 라고 말이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평범한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A씨의 말처럼 해외 선물이 과연 독이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에는 독이라는 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A씨는 원금 회복이라는 독을 잔뜩 지닌 채 험한 시장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매매 원칙과 꾸준한 복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능 등 다양한 전략과 매매 방법을 적용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교훈이 남는 손실이냐 아니면 휘발성 손실이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가이드입니다. 저희는 돈이 되는 부업과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공유방 입장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가이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